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지아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들이 이제 기본서 필기 관련해서 아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 444학습법에서는요, 기본서 처음에 우리가 1회독을 하잖아요. 여기서는 학생들이 실력이 없기 때문에 필기라고 하면은 강사님이 강의를 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 주거나 아니면 각 기본서에 강사님들이 이미 중요한 부분을 체크한 경우도 있죠. 막 밑줄을 표시하거나 두꺼운 글씨로 딱 넣거나요.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서 유형별로 강사님들이 접근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양한 팁을. 그런 걸 좀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 풀이하는 단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모르는 용어를 체크하는 정도. 여기서는 많은 걸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단계에서 너무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많은 걸 막 표시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이 단계에서는 기반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모르는 단계예요. 그 단계에서 막 지저분하게 막 표시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우리가 기본서 다시 봅니다. 언제냐면 단원별 기출 3회독에서 우리가 암기를 하면서 기본서 단권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럼 그때 기본서에 너무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적혀 있어 가지고 단권화를 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권화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기본서를 여러분들이 좀 최소로 표시하고 깔끔하게 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공무원, 경찰, 소방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우선순위 좀 정하셔야 합니다. 자, 단기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선순위 일단 기출이에요. 기출도 크게 둘로 나뉠 겁니다. 중요직렬 기출, 타직렬 기출. 그래서 제가 444법에서도 마찬가지로 2단계에서는 중요직렬 기출 위주로 보고 3단계에서는 타직렬 기출까지 확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직렬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타직렬에 나중에 기본서 다 넣을 거고요. 그 이후에 지역적인 부분들을 차차 추가하면 됩니다. 근데 많은 학생분들이 강사님들이 본인의 과목의 집중력 높이기 위해서 처음부터 지역적인 걸 계속 많이 알려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지역적인 거를 같이 공부하느라고 정작 기출 포인트를 놓치고 지역적인 거 공부하니까 막 개념이 섞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우선순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라는 거는, 객관식 공부는 이게 중요해요. 강사로서는요. 첫 번째, 이해. 근데 이해라는 거는 기본서부터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빠르게 일단 정리하고 기초도 빨리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회독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해가 될 거고, 또 다양한 단원별 문제집도 풀 거고, 시험지별 기출도 풀 거고, 전보의 모의서 풀면서 적용 연습을 하면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라는 거는 뒤에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꼼꼼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앞에서부터 이해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진도를 못 나간다. 해도 못 하고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가 단권화입니다. 바로 이 기본서 단권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암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많은 학생들은 의욕이 앞서가지고 처음부터 기본서 기출부터 암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문제가 뭐였죠? 진도를 못 나간다. 그래서 이해 정리를 좀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뒤에서 암기를 하자.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들 암기를 더 쉽게 할 수 있고 더 빠르고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기본서라는 교재에다 여러분들이 추후에 단권화 작업까지 해야 돼요. 자, 단권화라는 건 뭐냐면요, 한 교재에 기본서의 중요한 내용, 단원별 기출의 중요한 내용, 단원별 문제집, 시행착오 기출, 전범위 모의고사의 모든 중요한 내용을 다 정리해서 넣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이 기본서 한 것만 보면 됩니다. 물론 요약서로 단권화를 하는 교재도 있을 거예요. 뭐 공무원 같은 경우는 한국사처럼 좀 쉽게 출제되는 과목들은 뭐 요약서를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출제되는 과목들은 요약서보다는 기본서를 보기 전 추천합니다. 왜냐면 요약서는 빠진 내용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단원별 목차별로 빠진 부분도 많고 어느 정도 강사님이 안다는 전제에 줄여놨기 때문에 초시생분들은 기본서에다 단권화하게 하기를 저는 추천합니다. 물론 기본서에 단권화를 한다고 했을 때 초시생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선생님, 시험 당일날 두꺼운 기본서 다 가져가야 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시험 보기 한 달 전에는 기본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요, A4 용지를 줄일 거예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자, 단권화 작업까지 생각해서 기본서에 필기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한번 해보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서 단원별 목차별로 기출 출제 범위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근데 사실 강사님들이 기본서 이제 목차나 단원들 만들 때 기준은 뭐냐면요, 대다수가 다 시험 기출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거의 다 기출 포인트가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 범위는 크게 나누세요. 우선순위와 그리고 기출이 아닌 범위, 즉 지역적인 부분을. 자, 먼저 중요직력 기출. 9급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9급,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를 일단 중요직력을 봐주시고요. 경시세 분들은 경찰 공무원 같은 경우는 뭐 경찰, 공채. 소방수험생들은 공채랑 경채 정도. 그럼 타직력 기출도 있을 거 아니에요. 9급 학생들은 뭐 7급 문제나 뭐 법원직이나 기타 등등 타직력을. 경찰 같은 경우는 뭐 경찰 간부 문제. 소방수험생들은 뭐 소방기사나 헌법 같은 경우는 소방행정법이죠. 경찰이 헌법이죠. 그러면 여기 올라가서 여기 헌법은 공무원 헌법, 그리고 행정법은 여기 공무원 행정법. 이런 것들 제가 봤을 땐 타직력 기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셔가지고 먼저 중요직력 위주로 좀 먼저 좀 하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원별로 목차별로 어디서 출제됐는지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출 분석하면서 다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실제 시험장 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문제와 선지를 봤을 때 이게 어떤 단원의 어떤 부분이냐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차가 중요합니다. 이런 게 목차 공부법이고요. 자, 두 번째, 추후에 기출을 분석하게 되면은 각 단원별로 중요 포인트랑 키워드를 체크하는 겁니다. 단원별 기출을 공부하실 때 단원별 기출 안에는 문제, 본문, 선지, 해설이 있단 말이죠. 이 안에서 중요 포인트랑 키워드를 체크해 주세요. 만약에 강사님들이 교재에 미리 체크해놨다. 그럼 그런 부분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모양으로 표시할 분들은 네모 모양이나 동그라미 표시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별표 표시를 해도 되고, 색깔로 표시할 분들은 노란색이나 초록색. 자, 기본서 단계에서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라 기초에서 먼저 하시고요. 기초에서 하고서 나중에 기초 3회독 때 그때 기본서에다 표시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기본서 1회독 때는 이걸 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 갔을 때는 결국 실제 시험장에서는 문제, 본문, 선지를 보고서 빠르게 출제 범위도 알아야 되고 중요 포인트 키워드를 보고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정보 판단이 돼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죠. 교재에서 중요 포인트 키워드가 표시가 안 된 경우 어떡하냐. 그럼 직접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 한다고 했을 때 내가 표시한 부분이 틀릴 수도 있지 않냐. 괜찮습니다. 만약에 관련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게요. 어차피 중요한 부분은 이후 문제풀이 과정에서도 반복돼서 출제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더 정교하게 교정할 수 있습니다. 또 기본서 단과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볼 거고 기출도 여러 회독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안에서 반복은 여러 번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요. 한정을 표시해 줘야 돼요. 단원별 기출을 여러분들이 활용하면서 틀린 선지에서는 출제자가 의도한 점이 무엇인지를 좀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답을 정답으로 바꿔 놓으세요. 그러면 그 한정인 부분을 보고서 출제자는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장난치는구나. 그러면 오답 패턴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오답 패턴이 쌓이면 실제 시험장 갔을 때 특정 과목은 분명히 100점 반지형 킬러 문제, 지역적 문제 나올 거예요. 그때 못 풀어도 우리는 선제 소법을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한정들은 세운 표시해도 되고 색깔로 표시할 분들은 빨간색 표시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출이 아닌 그 외 중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밑줄 표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에서 단원별 문제집을 풀거나 아니면 시제집 기출을 풀거나 전보의 모의사 푸는데 기출이 아닌 법인데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아. 그런 부분은 밑줄 표시해도 되겠죠. 그리고 단원별 기출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설 부분 있잖아요. 해설은 관련 문제의 이론서처럼 볼 수 있는데요. 해설 부분에서 시험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 단원별 기출을 보면은 문제, 본문, 선지, 해설인데 이 해설 부분에서 실제 시험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약간 예상 문제처럼 봐가지고 중요한 부분을 밑줄을 표시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기본서도 표시를 나중에 하자는 겁니다. 자, 그 외 팁. 여러분들이 기본서 공부 시 표시를 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는 기본서는요, 처음 1회독, 여기 1단계에서. 여기서는 너무 현관펜을 사용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단계는 아직 학생들이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는 단계예요.
그래서 막 형광펜 이것저것 막 잘못된 곳에 표시하면은 나중에 단거나 교재 작업할 때 그게 약간 좀 불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광펜은 좀 사용하지 말자. 그리고 그냥 볼펜 정도로만 체크를 하자. 필기 같은 경우는 기본서 여백에다 표시를 하거나, 만약 필기의 양이 많아 그럼 포스트잇에다 적고서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씩 학생들 중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노트에 따로 필기해도 되냐. 근데 노트에다 하면은 양이 또 너무 많아져요. 우리가 줄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냥 교재 하나에다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이런 질문도 들어올 수 있죠. 단원별 기출은 지저분하게 사용해도 괜찮은지. 단원별 기출은 지저분하게 사용하세요. 왜냐면 기출에다 우리가 단권화 작업을 하진 않을 거거든요. 기출에다 단권화 작업을 하지 않는 이유는 기출 단원별 기출, 학생들 가끔씩 물어봐요. 단원별 기출에 단권화를 해도 되는지. 아니요, 하지 마세요. 왜냐면 목차 정리가 안 돼 있고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자주 겹쳐요. 단권화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얘는 우리가 삭제 작업을 하면서 계속 활용하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봐도 돼요. 그러니까 단원별 기출은 지저분하게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기본서에다 단권화 작업을 할 건데 이미 기본서에 너무 지저분하게 너무 많이 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냥 쓰세요. 공간이 부족하면 뭐 포스티지로 활용해서 붙이면 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기본서를 계속 보긴 하지만 제일 마지막에는 한 달 남겨놓고는 A4 용지로 다시 한번 빨리 복습을 할 거예요. 왜냐면 오랫동안 공부를 했지만 앞에서 안 봐서 까먹는 것도 많이 있을 거고, 마지막 한번 전체를 빨리 한번 보는 거죠. 빨리 한번 보는 거죠. 그럼 거기서 내가 아는 건 빼고 아직 중요한데 암기가 안 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A4 용지로 마무리해서 이 A4 용지를 현장에 가져갈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기본서 단계에서 필기를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직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또 나중에 기본서에다 단권화를 표시한다 하면 단권화에 정말 많은 내용들이 다 들어갈 거예요. 그걸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본서 좀 깔끔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영상이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네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